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폭락의 끄떡없이 이곳에서 1100기업 나옵니다. 단 한 주라도 꼭 사모으세요. 2차 전지 폭락에도 끄떡없을 이곳에서 1100기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5,9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로봇부터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차 전지 폭락에 끄떡없이 이곳에서 1100여 나옵니다. 단 한 주라도 꼭 사모으세요.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하락의 주도가 뭐냐라고 한다면 2차 전지다. 2022년을 주도했던 기업도 2차 전지인데 하락을 주도하는 기업도 2차 전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전지 끄떡없이 움직일 종목이 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반기 국내 증시 주도했던 2차 전지주 테슬라 부진에 세상 주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2차 전지주가 최근 테슬라와 함께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 테슬라 수요가 둔화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배터리 업계 업황에 대한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2차 전지 K 뉴딜 지수, 이건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종목들을 총 합했을 때 얼마나 빠졌을까 확인해 보니까 12월 들어 약 12% 하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총 대형주를 포함해서 2차 전지주들이 평균적으로 12%는 하락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 화학, 포스코 케미칼 등 국내 2차 전지 대표 기업 10개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0개 기업이 전부 다 한 12%는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으로 약 17% 하락을 했고요. 삼성 SDI가 약 11%, 포스코 케미칼이 13% 등등해서 대부분 급락세가 많이 나왔고, 시장 대비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더 큰 하락폭으로 빠진 게 2차 전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LNF도 13%, 에코프로비엠도 11% 하락이 나와줬고,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기업은 크게 빠지진 않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는 올해 하반기 약세장 속에서도 차별화된 수익률로 돋보였던 업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하락세가 좀 짙은 종목이 돼버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최대 전기차 기업 테슬라를 향한 수요 부진 우려가 국내 2차 전지 기업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는 뜻이고, 2차 전지 기업의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의 생산량 감소가 진행되면 국내 기업에도 아마 악재가 오지 않을까. 지금 미리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지레 겁을 먹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직원들이 하루 교대 근무 시간을 줄여 상하이 공장 생산량을 감산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 특히 최근 트위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시가총액에 비비지도 못하지만 테슬라가 오히려 22.8%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도 더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권가에서는 내년 초까지도 아마 2차 전지가 힘들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호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테슬라 수요 둔화 우려가 2차 전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전기차도 안 사고 플러스 알파로 중고차도 안 사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얘기하는 건 2월에선 3월쯤 되면은 그래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내년 1분기는 전기차의 계절적 비수기로 실적 모멘텀은 제한적이겠지만 IRA 실황에 따른 전기차 신규 주문이 빠르면 1분기 중순 이후 그러니까 2, 3월쯤으로 다시 한번 더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걱정이 정말 많지만 예상보다 잘 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하반기를 이끌었던 2차 전지주가 연말이 되면서 오히려 더 힘이 빠지고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사실상 2차 전지주가 올해 하반기를 주도를 했지만 지금 연말이 되면서 마이너스 17%가량 LG 에너지 솔루션도 하락 중이고 대부분의 2차 전지주가 고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12%가량은 하락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대비해서도 많이 빠졌고 다른 종목 대비해서도 급락세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이 2차 전지 위기가 테슬라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뭐 테슬라에 또 뭐 악재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나 트위터 CEO 물러날까? 라고 트위터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까지 흔들리자 악동 머스크가 발을 빼야 되나? 이거를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고요. Should I step down as head of Twitter? I will abide by the results of this poll 해가지고 나 지금 트위터에서 물러날까라고 이제 이 투표를 올린 거죠. 지금 보시면은 뭐 이때가 12월 19일 오전 8시 기준으로 그냥 580만 표가 투표가 됐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스가 58%로 과반수 이상 물러나라 얘기를 했다는 거죠.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투표를 통해 자신의 트위터 대표직 사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9일에 밝혔습니다. 사실상 트위터 인수 후에 뭐 사실상 좀 말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손절 수순에 나섰다. 그러니까 내가 나갈게가 아니라 너네들이 나가라 그럼 나갈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일론 머스크 특징이죠. 남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 떠넘기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 CEO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내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나? 나는 이 투표 결과를 따를 것이라며 대표직 사임 찬반 투표를 올렸습니다. 속담에 있듯 당신이 원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걸 얻게 될지도 모른다. 하면서 투표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대로 진짜 행동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586만 명이 투표를 해서 약 58% 절반을 넘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후에 직원 절반 이상을 해고하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라든가 여러 가지 이 정책상 정지된 계정들을 다시 복원을 하고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머스크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이게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이 테슬라 주주들도 지금 이 트위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머스크가 나 물러날까? 라는 얘기를 올렸다라는 거죠. 뭐 이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쭉 내려가 보면은 테슬라는 하루 만에 약 4.7%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끝도 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또 150.23달러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를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고점 대비해서 모르겠지만 최근 제가 3, 4개월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50%를 지금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또 하락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국내 전기차를 만들고 판매하는 현대차나 기아차는 살아있나요? 아, 전기차 긍정적입니까? 물어보면은 당연히 2023년부터 시작이 되는 IRA 피해에 대한 걱정, 우려. 솔직히 말하면 좀 과도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날개 없이 추락하는 현대차, 기아차 주가입니다. 일단 주가를 좀 보면서 가시면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끝도 없이 최근 한 3-4개월 동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죠. 현대차도 계속해서 하락이 좀 이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니 9월에 급락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사실상 6월 급락에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IRA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급락세가 좀 강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흐름을 지켜보면은 미국 IRA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 현대차 그룹의 주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현대차가 마이너스 2%, 기아가 마이너스 2%, 생산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IRA가 진행되는 건 결국엔 당장의 악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연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IRA법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16일 16만 2,50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지난 1일 17만 1,500원이던 주가를 고려하면 반개월 만에 주가가 5.2% 하락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거래일보다 약 5,000원 급락한 15만 7,500원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미국 IRA의 직격탄을 맞는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IRA 영향으로 지원금을 못 받고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소리죠.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조립되고 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뭐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상 미국에서 안 만들어졌으면 돈을 안 지원해준다. 뭐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처럼 전기차 모델을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IRA 가이드북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조금 지급과 인센티브, 신청 자격 등이 안내가 됐는데 당연히 세액 공제 조건으로 뭐 조금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조금 뭐 해소를 해준다 말이 많았지만 결국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제품에만 신청 자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고려해 본다라고 했던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죠. 결국에는 현대기아차는 뭐 돈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와 부품의 경우에도 북미 지역 생산 조립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된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리튬, 뭐 니켈, 코발트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다 북미 지역 생산이거나 동맹국에서 만들지 않았으면은 이것 또한 해당 이 조건에서 부합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GM이 7,500달러의 보조금을 모두 받으면 쉐보레 이코녹스는 약 3만 달러 선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아이오닉보다도 사실상 1만 달러가 낮은 수준이다. 왜? 아이오닉은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사실상 조금 더 싸야 되는데 아이오닉이 보조금 못 받으니까 비싸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IRA법의 영향이 북미 지역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시장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고요. 상당히 영향이 크다. 그래서 주가까지도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RA법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개정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다만 국내 자동차 회사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보면 IRA에 또 큰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네요. 테슬라도 빠지는데 현대기아차도 IRA 영향을 받고 계속 하락 중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정말 2차 전지주가 살아나기에는 첩첩산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결국에는 이 2차 전지라든가 또는 전기차라든가 결국에는 살아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한다면 소재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소재에 투자를 하냐? 아까 이 밑에 적혀 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 있었냐면은 백악관 가이드라인에 따지면 전기차 배터리 소재와 부품의 경우에도 북미 지역 생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전기차를 만드는 거는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근데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오케이 공장은 짓는다 하더라도 소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MS도 투자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미국 배터리 소재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상 노다지다. 내가 보기엔 여기가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MS도. 왜냐면은 앞으로 IRA가 치열해지면은 결국은 배터리 소재가 핵심이 될 테니까. 쭉 내려가 보면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 IRA 시행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배터리 스타트업에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MS도 마이크로소프트도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기후혁신 펀드가 배터리 소재 스타트업 그룹 14 테크놀로지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약 10억 달러의 기금을 운용하는 MS 마이크로소프트의 기후혁신 펀드가 이 회사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투자를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룹 14는 워싱턴주 우딘빌에 본사를 둔 실리콘 음극재 생산 기업으로 기존의 흑연 기술과 비교해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강도보다는 이 충전했을 때 좀 오래 갈 수 있는 멀리 갈 수 있는 기술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만 투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만의 국부펀드, 사모펀드 회사 라이트록이 후원하는 기후펀드 등으로부터 약 2억 1,400만 달러 투자를 유치를 했고 포르쉐, 리버스턴 홀딩스, 북렌록 많이 들어봤죠? 싱가포르 국영 투자사, 조인트벤처 등으로부터 또 투자금을 조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룹 14는 신규 투자금을 활용해서 최소 10만 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배터리 소재 생산 시설 프로젝트를 앞당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룹 14 이외에도 신라 나노 테크놀로지, 에노빅스, 엠프리우스 테크놀로지 등등 이 스타트업들이 모두 투자금을 거금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부로부터 최근 1억 달러 보조금을 받고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6억 달러 자금을 유치를 해놓은 상태고 에노빅스와 엠프리우스는 이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IRA 혜택을 기대하면서 이 투자 소재들을 만드는 기업들의 정말 대형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 그렇네요. 엄청나게 지금 소재 투자를 하고 있구나 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소재 투자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다 이것 때문이죠. 한국 2차 전지 핵심 광물 5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5개.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1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을 대부분 전부 다 어디 다른 나라에서 해오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 또는 미국과 이 뭔가 연관돼 있는 기업들에서 생산 쉽지가 않더라. 어디 중국에 가장 의존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재에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중국에 그만큼 임팩트가 많으니까. 중국의 소재를 가지고 있으면 또는 중국의 소재를 쓰면은 IRA에서 우리가 보조금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중국 걸 쓰면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중국 걸 못 쓰니까 이제는 우리 걸 쓰자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투자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쭉 보시면 한국의 2차 전지 핵심 광물에 대한 특정국 의존도가 주요 경쟁국들 중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망 위기에 취약한 것은 물론이고 중국 등 미국과 FTA 체결되지 않은 지역, FTA라고 하지만 동맹국이에요. 동맹국이 아니면 결국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IRA 가이던스에 호의적인 조치가 없으면 당장 내년부터 이 소재에 관한 업계 타격이 심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는 거죠. 내놓은 2차 전지 핵심 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및 시작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차 전지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 8대 품목 중에 산화 코발트 또는 수산화 코발트 83.3%, 황산망간, 황산 코발트 77.6%, 산화 리튬, 수산화 리튬 82.2%, 한산 리튬 89%, 황산 니켈 59%등 5개 품목에서 특정국 의존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쟁국인 일본은 이산화망간 92%, 천연 흑연 91%등 2개 품목에서 중국은 산화니켈, 수산화니켈 79% 품목에서 의존도가 경쟁국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품목들이 뭐냐면 사실상 어느 나라 한 군데 쏠려 있다는 소리죠. 내가 이걸 수입하는데
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이 아니라 이거를 어느 한 군데에서 거의 다 공급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나 공급 안 할래라고 하면은 위험해지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핵심 광물 8개 품목 중에 탄산리튬 칠레, 황산니켈 핀란드를 제외한 6개 품목을 어디? 칠레와 핀란드를 제외하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한국은 뭡니까? 중국 없이는 거의 배터리를 못 만드는 수준이에요. 일본은 5개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고 있었지만 대중 수입 의존도는 한국에 비해 낮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이미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가까이서 당겨 보면은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황산, 망간, 리튬, 탄산, 리튬, 흑연, 망간, 니켈, 황산, 니켈 돼 있습니다. 네, 일본을 보면은 36%, 56%, 79%, 80% 하고 이제 콜롬비아랑 중국에서 이렇게 90%가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83%, 중국 77%, 중국 81%, 중국 89%, 칠레, 중국, 핀란드 다 중국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압도적으로 중국의 비율이 높은 게 대한민국이다. 그것도 80% 이상이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2차 전지 핵심 광물의 총 수입액도 일본과 함께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8대 품목에 대한 전체 수익 규모는 2020년 기준 10억 6천만 달러로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주요 생산국 모든 국가가 중국의 수입을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58.7%, 58%를 다 중국에서 가져온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나 너네 안 줄래 그러면 58%를 다른 데서 메꿔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한국이 미국과의 이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부터 핵심 광물을 수입하는 비중은 평균 15%로 조사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50%가 들어가야 돼요. 내년부터 50%가 아니면 보조금 지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해도 거기 안에 들어가는 소재가 15%면 돈 못 줘. 50%는 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를 어떻게든 줄여야 지원금이 생기고 지원금을 미국에서 받아낼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구나. 이걸 보니까 정말 위험해졌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정말 많이 의존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미국 자체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한다고 한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 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도 문제인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리튬은 빠지는데 또 니켈 값은 오르더라. 그래서 니켈 값 오르고 리튬은 떨어지고 있다. 한중 배터리 업체 희비교차입니다. 보시면은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과 리튬 가격이 최근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오히려 한국이 더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뜻이죠. 리튬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중국의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원가가 좀 내려가고 있고요. 니켈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서 NCM 니켈 코발트 망간 국내 배터리 대한민국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이 약 톤당 28,625달러로 전월 평균 약 13%가량 올랐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초 2만 달러 대비해서는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66% 급등에 뭐 상승을 하고 말도 안 되게 내려왔지만 다시 또 반등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니켈은 배터리 성능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속도라든가 이 파괴력을 결정하는 게 니켈입니다. 그래서 니켈에 따라서 주행 거리라든가 또는 속도를 만드는데 그래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높은 원가에도 니켈 함량을 지속해서 늘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광물 가격을 배터리 판매에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성에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원래 3천만 원인데 고정으로 유지를 하고 니켈가 계속 올라가면은 순이익이 떨어지겠죠. 근데 니켈이 올라가면 판매가도 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이익에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비교적 LFP가 싸지고 있으니까 이건 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튬이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또 LFP 또 배터리를 늘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리튬은 빠지는데 니켈 값이 오르니까 또 이 소재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2차 전지 전기차의 문제가 뭐냐?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 공장 짓고 있다. 오케이, 확인. 근데 중요한 뭐냐? 짓고 있더라도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56%가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미국 동맹국으로 인해서 소재를 지금 생산하는 게 얼마냐? 약 15%더라. 그러니까 최소 40% 이상은 더 땡겨 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땡겨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뭐가 있느냐 물어본다면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폐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장 어디서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에서 보석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호황을 맞았습니다. 충전과 방전을 거듭한 배터리는 가치가 떨어져 쓰레기 취급을 받았으나 배터리 원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배터리에서 원료를 회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사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은 시장 규모가 얼마냐면 4천억에서 7천억 사이. 그러니까 한 뭐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폐배터리 시장 규모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4천억,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되는 게 현재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다? 이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되는 시장 규모가 앞으로 얼마? 600조까지 뛴다는 거예요. 그럼 몇 배? 예, 1000배가 뛰는 게 폐배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다? 이 폐배터리 관련주 안에서 1000배가 뛰는 종목도 분명히 나올 거다. 왜? 지금보다 앞으로보다 더 큰 미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서 5% 10% 뛸 게 아니라 1000배 이상도 뛸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예요. 폐배터리 개념부터 살펴보자. 크게 재활용과 재사용이 있는데 재활용은 폐배터리에서 뭐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망간을 뽑아서 쓰는 거고 재사용은 아직 수명이 남은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쓰는 거인 재사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업들이 폐배터리에 많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를 방전, 해체, 파쇄, 분말 형태로 가공하는 전처리 소재를 추출하는 후처리 공정 기술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 업체입니다. 그래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핵심 원료를 추출하는 전문 기업으로 국내 1위 점유율을 자랑하고요. 중국, 인도, 헝가리, 말레이시아 리사이클링 거점을 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2020년 대비 2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2030년까지 매출 1조 달성을 목표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성일하이텍에 지분 투자하고요. 그래서 삼성 SDI 지분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이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국내 이 중국 최대 코발트 생산 기업 화요 코발트와 합작법인 포스코 HY 클린메탈을 만들어서 양극재에 들어가는 리튬, 니켈, 코발트 양극 이 배터리에 추출을 해서 양극재 소재로 공급을 다시 하고 있는 상태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LNF와 손을 잡아서 이 폐파우더를 제공하고 폐파우더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영풍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폐배터리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소재를 다시 쓸 수 있는 중국이 아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 동맹국에서 가져온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을 다시 쓸 수 있는 이 산업이 전망이 몇 배? 지금 2020년, 23년 사이죠. 지금 5천에서 6천억 정도 하는 시장이 600조까지 약 몇 배? 100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1000배가 뛰는 종목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일하이텍이 지금 국내 1위라고 했죠. 근데 이 국내 1위 기업이 포스코에 이어 SK 손을 잡고 있고 그래서 포스코, SK 또 삼성까지 이 손을 모두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돌아하면서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 대기업 계열사도 연이어 사업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성일 하이텍이고요. 이번에 SK 이노베이션과 폐배터리 금속 재활용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MOU를 또 체결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폐배터리 관련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고 성일 하이텍이 전 세계적으로 증설하고 헝가리, 폴란드에 사업장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대주주이자 파트너인 삼성 SDI를 비롯해 LG 에너지 솔루션 등 이 폐배터리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폭락을 해도 1000배 뛰는 종목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폐배터리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폐배터리 기업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중전은 성일 하이텍이고요. 당연히 두 번째가 영풍, 코스모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폐배터리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설명드리는 거고, 성일 하이텍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제 막 추세 전환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죠. 관심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모학은 상당히 높은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2차 전지 종목들 중에 강한 모습을 폐배터리로 보이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라 말씀드리고요. 영풍도 급등하고 나서 많이 눌렸습니다. 저는 지금이 관심을 가질 자리다. 지금이 2차 전지 이 폐배터리로 다시 한번 이슈를 받을 만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 영풍, 코스모왕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배 이상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폐배터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아마 이제 시작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도 중요한데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들어가는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들어오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내에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무료로 설치 꼭꼭꼭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플을 설치를 무료로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로봇, UAM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6만 명 감사합니다 해서 자료 공개 넣어놨습니다. 누르시면은 저희가 실전 매매 기법이랑 로봇 자율주행 UAM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11월 20일, 19일, 16일, 15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니까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 시작 전에 모두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드립니다. 리튬 관련주가 올라갔어요. 아니 빠진 다음에 왜 올라갔어? 그리고 어떤 종목이 올라갔어? 정리를 다 해드리죠. 100% 무료니까요.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딴 거 안 바랍니다. 평생 무료 어플입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종목 시황 테마주 모두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산학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